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일 아침 9시 1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은 뭐 하락 마감이라고 하긴 좀 뭐예요. 하락 마감하긴 했어요. 보시면은 나스닥이 0.06% 하락, S&P가 0.46% 하락이니까 하락이긴 하락인데, 근데 이게 이 그냥 하락이라고만 보기는 좀 강했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약간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S&P는 계속 뭐한 4, 5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뭐 계속 뭐 적당히 상승하고 있지만 11월 9일 날의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계속 거기서 비리비리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요즘에 흐름이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꾸준히 상승 흐름이 지속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냥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좀 이제 볼만했던 거는 달러 인덱스. 달러를 제가 어젯밤에 이런 말씀 드렸죠. 달러를 코스피, 원화, 위안화, 뭐 국제유가, 골드 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달러가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달러는 위쪽으로 올라야 되는데 달러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다섯 가지 자산의 움직임을 비교해 봤을 때 달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제가 이제 영상 녹화 끝내자마자 이렇게 이 반등을 시작했네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최근에 일단 움직임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의미 있는 장대 양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해요. 의미 있는 양봉들이 나오고 있긴 하고, 물론 이게 어떤 추세적인 이런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겁니다.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재미있었던 거는 뭐 정체되어 있는 주식시장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일단은 올라왔다. 어제의 보시면 여기 있는 27일 날의 음봉을 완전히 다 이거를 장악하진 못했지만은, 아무튼 어제 그 27일 날 나왔던 음봉을 위협할 만큼 제법 많이 반등이 올라왔다라는 게 어젯밤에 좀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시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죠? 뭐 이런 점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목표치나 이런 건 거의 다 차긴 찼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락연잘 그어봐도, 이런 식으로 하락연잘 그어봐도, 뭐 이런 식으로 하락연잘 그어봐도 어느 정도 일단 목표치는 거의 다 찾고 일자도 거의 다 찼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뭐 이런 영향 때문에 뭐 그랬는지 일단 어제까지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일단 반등 나왔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잘 봐야겠는데, 아무튼 그 보시다시피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이 주변에서 조금 더 저점에 대한 지지력 확인하고 대충 이런 모습, 아니면 그죠,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네요. 이런 모습 나오기에는 어제 반등이 좀 약했던 것 같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며칠 동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애플이 좀 올랐네요, 그죠? 애플이 좀 오르고, 뭐 다른 FA 엔진 좀 약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애플이 시장을 조금 좀 지켜줬네요, 나스닥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은 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5,200 종목, 5,300 종목 하락이고 2,100 종목이 상승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그 모더나에서 또 그 재밌는 소식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모더나가 뭐 긴급 사용 승인인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백신과 관련된 소식은 더 이상 이제 기대감은 끝이다. 네,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은 끝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백신과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긴급 사용 승인 이런 거 나와도 백신이 실제로 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 라는 것이, 백신 소식이 나왔으면은 옛날에는 막 폭등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스닥이 다시 좀 강세를 뭐 보이는 신기한 모습도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백신 빨이 이제 더 이상 잘 먹히지 않는다, 뭐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저기 이번 그 증시 일정 12월 달에 증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월 둘째 주, 셋째 주인가의 증시 일정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만한 이벤트들 좀 몇 가지 갖고 나와 봤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점, 그죠? 지금 일단은 그 대선 자체는 바이든이 이겼는데,
아직까지 사실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누가 될지 아직까지 몰라요. 트럼프가 뭐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쨌든간 트럼프가 인정을 해야 뭐 다음 대통령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어쨌든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참 웃기는 게 대선이란 이벤트가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된 이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대선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다음 달 1일까지 위스콘신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의 개표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확정되고 538명의 선거인단들은 다음 달 14일 자신의 주를 대표해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다음 달 14일이면 12월 14일 말하는 건데 12월 14일 한국 만기주입니다. 그죠? 12월 14일 다음 달이 아니지, 이젠 이번 주죠. 아예 그러니까 그 이번 주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4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거고요. 이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는 내년 1월 6일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미국의 대통령이 선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14일 날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다라는 점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4일 날 이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고 나면 12월 15일, 16일 날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 일정인데 12월 15일, 16일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 투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FOMC 회의 들어가고 2거래일 동안 FOMC 영향권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 달력을 여기 이걸 한번 보면서 가시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14일 날 참고로 한국 만기주는 다음 주죠. 한국 만기주는 둘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한국 만기일은 10일입니다. 12월 10일이 한국 만기일이고 셋째 주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15일 16일 FOMC 회의, 그리고 12월 18일 날 미국 옵션 만기일, 그리고 12월 21일 날 테슬라 그 S&P 편입까지 이렇게 이벤트가 빡시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그 피 튀기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12월 셋째 주, 셋째 주에 해서 무슨 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어떤 정치적 이벤트, 경제적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12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성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저의 예상일 뿐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지와 저항은 맨날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 뭐 특별히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S&P 지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지난 4거래일 동안 뭐 어디를 넘지 못했습니다. S&P 현물이죠. 4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긴 되는데 어제 무너졌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좀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뭘 모른다. 나스닥 지수도 어제 폭락했다가 올라왔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뭐 2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고점은 하긴 했지만 상승 마감이 또 나스닥 100은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은 뭐를 할 때는 아니다. 그냥 아직까지 미국은 뭘 할 때는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시장에 지금 그 묘한 다른 움직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들이. 자, 아무튼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갭상승해가지고 다시 쭉 밀렸으니까 아직 지지력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어제 고점이 좀 많이 높아지긴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미국은 뭘 할 때 아니다, 그죠? 미국은 뭘 할 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잘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올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 모양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자리가 어디다? 48.5다. 48.5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12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많이 올랐으니까, 11월 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물이 많이 올랐으니까, 12월 1일쯤 되면은 뭔가 한번 쏟아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1일 날 쏟아낼 거를 어제 다 쏟아냈다라는 생각도 좀 갑자기 드네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근데 아무튼 심증은 아래쪽으로 저는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12월 1일 되긴 됐는데요. 12월 1일이 되긴 됐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다 페이크일 수도 있죠. 아침 9시 반이니까 모르는 거고요.
아무튼간 그 만약에 진짜 얘가 아래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오늘도 48.5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48.5를 붕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잡아보시는 분들은 48.5가 이제 붕괴된다는 가정하에 어제 나온 이 장대 음봉을 믿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아예 이 여기를 아침부터 이 계속 이 밑에서 놀았으면 48.5 밑에서 놀았으면 좀 더 안전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 48.5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경계는 하셔야겠다, 그죠? 종가상으로 48.5 지킬 수 있는지 이런 여부 잘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까지 상승하는 게 맞죠, 그죠? 오늘까지 상승하는 게 맞아요. 뭐 보시다시피 25거래일, 그러니까 오늘이 26거래일째죠. 26거래일째 하락을 했고, 26거래일째 하락했고 오늘이 26거래일째. 어떤 그 사이클은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사이클은 다 채워졌고 오늘 어떤 지지력을 형성하는지 여부 잘 보시라는 거죠. 인버스가. 그리고 코스닥 150이 어떤 고점을 확인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아무튼 어젯밤에 모더나하고 이런 또 제약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은 이미 모든 게 다 선반영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란지. 그래서 오늘 이거래일째 이렇게 뭐 고점을 못 넘고 오늘 하락 마감까지 해준다면은 코스닥 시장은 뭔가 해볼 만한 어떤 근거가 생기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거는 없어.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인버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기왕이면은 여기 있는 이 자리 고버스는 3275원을 돌파 한착하고 하면은 매수하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인버스 코스닥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죠. 코스닥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점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환율 원달러 환율 보실 분들은 1106원 잘 보시라고 했죠. 1106원을 지지하고 있는 한은 좋다. 1106원 위쪽으로 1106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한은 정확히 하면 1106.5원인데 그거 위로 올라와 있으면은 계속 위쪽으로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그 리플 보다 보니까 손기영님이 이렇게 그 월봉상 21선 20월선이라 해야 되나요? 월봉이니까 20월선과 어떤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는 포인트예요. 좋은 포인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선물 지수로 봐도 똑같고요. 아무튼 그 분석 기준은 20월선이죠. 20월봉에서 21선을 놓고 보는 거니까 20월선이라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열됐나 이런 거를 20월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봉이면은 좀 중장기 이평선을 이용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241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월봉이냐 주봉이냐 뭐 일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트를 보는 주기에 따라서 이런 이평선의 길이를 얼마로 놓고 시장을 볼 것인가는 조금씩 달라져야겠죠. 근데 아무튼 분석의 결과가 그러니까 분석의 결과가 아니고 분석의 기준이 월봉이니까 월봉에서 20개 월을 평균으로 보는 거니까 20월선이면은 어쨌든 상당히 중장기적인 이평선으로서의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월선 뭐 괜찮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초록색 선 하나 띄워놓은 게 이게 20월선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간단해요. 여기 있는 그림 보셔도 되고 더 간단하게 보려면 숫자로만 보면 되겠죠. 이격도만 딱딱 보시면 되는데 이격도 하나 띄워놓고 보시면은 자 예를 들면 여기가 100이죠. 이 숫자가 100이라는 얘기는 뭐다? 20월선과 주가가 만났다라는 이야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위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버슈팅 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면 이런 구간은 언더슈팅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와 있냐? 뭐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죠. 저는 뭐 밀양이나 뭐 청도, 뭐 양산 이렇게 굉장히 부산 목적지 부근에 다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코스피 지수에서 20월선 이런 걸 봐도 뭐 조금 좀 확실히 좀 과한, 월봉상으로도 조금 과한 사인은 좀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RSI나 이런 지표들은 아직 뭐 과열로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는 근데 조금 과열됐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20월선이라는 지표가 역사적으로는 여기 IMF랜다. 저기 IMF 끝나고 나서 IT 버블 직전에 이때는 20월선과의 그 이격도가 185 완전 높았었는데,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때를 제외하고 하여튼 그래서 좀 비교를 할 만한 최근 수치를 놓고 보면은 이 정도 한 120 정도가 어떤 지난 코스피 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120이라는 선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고점의 값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122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표상으로도 조금 과하다, 그죠? 좀 그런 점들을 좀 눈치챌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거 놓고 보아서,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것만 갖고 어떤 베팅을 하긴 좀 뭐해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오버슈팅이나 이런 게 또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참고만. 이런 지표만 갖고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뭐하다. 이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최소 대전은 아니다, 그죠? 지금 최소 대구나 뭐 청도 정도 내려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절대적인 딱 핀포인트에서 그런 자리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과열됐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130, 14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30, 140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재 상황에서 좀 그게 어려울 거라고 보긴 봅니다만,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를 이미 너무 많이 찍고 넘어가서 더 가기는 좀 벅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것도 어쨌든 충분히 과열이라는 사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월이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1년이 넘죠. 이게 1년 반? 1년 8개월 가량의 평균치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이평선이긴 한데, 그런 거와 비교해서 이격도가 과하게 벌어진 측면이 있다. 지금의 상승은 코스피 역사에 남는 정도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이벤트 말씀드렸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격도 이런 걸 봐도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10%?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이 가면은 한 130, 140까지 가긴 갔었잖아요. 지금 120이니까 이 이격도 값이 한 10% 정도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10%도 상승할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게 뭐 10% 상승했다고 그게 뭐 너무 이격도가 과열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10%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큰 조정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조정이 나온 뒤에는 그게 이제 올라가면은 건전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올라가 봐야 우린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 쉬었다 가야 돼. 반드시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너무 이격도 과열이다, 그죠? 이런 거, 이격도가 너무 과열해 갖고 단기 과열이다. 단기 과열이다. 단기 과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화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말씀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이럴까봐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너무 좀 기대하지 말고 좀 차분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9시 반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살살 하세요. 살살. 이 48.5를 확실히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솔직히 어제도 좀 그래요. 고점 대비 8포인트 빠진 상황에서 좀 사실 약간 턱걸이로 깬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깨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점이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벽이 있으면은 여기서 뛰어서 넘어가면 넘기 쉽겠냐고요. 여기서 뛰어넘어야지. 근데 어제는 솔직히 살짝 여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쯤에서 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살짝 턱걸이에서 넘어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오늘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걸 못 넘고 자빠질 것인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9시 반인데 보시면은 상승 종목 수나 이런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하시고요. 안 되면 빨리빨리 손절하시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뭐 양봉 하나만 뜨면 2,700을 가네, 2,800을 가네, 3,000을 가네, 4,000을 가네, 뭐 코스피가 그런 말씀과 그런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막연한 추측이잖아요, 그죠?
숫자를 데이터로 해서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안 넘어가면 많은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